40번이 1번으로 엄청 헷갈리는 처음 5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킹할 때 1번을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킹 바꾸지 말까. 괜찮아. 오늘 아침 9시 잠을 자니. 잠을 자야지. 아주 잠을 자야지. 자, 그래 마지막 시험이지 이제. 어? 마지막 시험이다. 안유정 안위험하겠니? 네. 안위험하게서 안 다치겠지? 네. 자, 일어나. 두 번째 시간까지는 좀 빡빡하게 해야 돼. 두 번째 시간까지는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일어나. 자, 일어나. 13강 4번을 들어갑니다. 일어나. 빨리 앉아. 됐지? 자, 봅시다. 13강 4번은 소재 하나 적어놓을게요. 13강 4번 소재를 한번 적어봅시다. 과도한 자 기술 확장. 자, 과도한 기술 확장이 소재인데요. 얘가 좋지 않다. 역설. 과대한 기술 확장의 역설이야. 좋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얘가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이게 결론이 나와. 무슨 역설이 일어나냐면 과도한 기술 확장의 역설 되니 자 인간의 고등 능력 읽고 쓰고 기억하기에 고등 능력이 어떻게 된다? 저하된다. 이 내용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도한 기술 확장의 역설 인간의 고등 능력이 떨어진다. 알겠어요? 내용 어렵지 않아. 졸리냐? 어떻게 해? 빨리빨리 해야지 그래도. 됐지? 자 가보자 이제. 자 1번 문제를 살펴보자. 1번 문장을 The strongest criticism of the overextension 이게 소재네. 이게 과도한 기술의 확장
확장, 얘가 소재고, 됐지? 자, 뭘 포함하냐면 주장을 포함하는데 dehumanization 뭐냐면 비인간화래.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건 아니다. 별문제 없지? 2번 문장 캐나다 철학자 일렉트로 에이지 그러면 전자시대의 캐나다 철학자인 마셜 맥루어인데 마셜 맥루어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그치? 많이 나오잖아 그치? 주로 테크노 유토피아인데 기술 낙관자였대. 그러나 뭐냐면 그는 또한 자 비판적인 사상가였대. 주의를 줬어. 10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너무 많은 인간의 기술 확장에 대해서. 별문제 없지? 넘어갈게. 자 이제 3번 문장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리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그래도 별표 하나. 이 지문 전체는 별표 칠 필요 없어. 맥루아는 주장을 했대요. 뭘 주장하냐면 모든 미디어의 확장, 매체의 확장은 뭐다? 요거다야. 요 단어는 별표 하나 쳐놔야지. 그래도 건질만한 단어 요 단어야. 됐지? amputation이야. 단절,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절단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니? 인간의 고등 능력을 하나하나씩 잘라낸다라는 개념이야. 그럼 얘는 이 자리는 만약에 나올 수 있다라면 이 절단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함축의미는 해볼만 하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함축의미는. 되니? 절단이란 말이 무슨 절단인지. 되냐? 4번.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갖게 되면 우리는 걷지 않는데 가게까지 더 이상 일단 우리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면 we don't have to remember thing 어떤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퍼스널 GPS를 갖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비게이션이네. 뭐냐면 우리의 셀폰에 no one can find their way about without it. 그것 없이는 찾을 수가 없대. 여기까지 그게 고등 능력의 단절이라고 보면 돼. 알겠어?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Based on 맥루안의 philosophy 철학에 기초하여 우리는 되고 있다. 요 단어도 나쁘지 않다. 자 결론이야. 뭐가 되고 있냐면 또 하나 요 단어 좋다. Post restoration. 됐습니까? 여기까지? 포스트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탈자를 쓰면 돼요. 탈.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restorate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인데 글을 쓸 수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야. 문해력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문해력이 낮아진대. 왜냐하면 우리는 스크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가득 찬 프린트 매체가 아닌 책과 같은. 맞지? 마무리! It is thus possible. 따라서 가능하되 인간의 그치? 자 인간의 능력의 확장 뭐를 통하여 테크노나 바이오 이넨스먼트를 통한 되니 will bring out 초래할 거래 arrested development란 표현이 나왔지? 발달의 정지, 자연적인 진화, 고등인간의 능력에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받쳐지고요. 아까 선생님 두 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 그나마 나온 게 amputation 하나랑 그 다음에 post restraint 하나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지?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건져낼 문장은 어디냐면 요 자리야. 요 자리 건져낼 만해. 요 자리까지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 지문에서 니네가 건져낼 자리는 amputation, post restraint, 그 다음에 여기 있지. About arrested development in the natural evolution of higher human faculty라는 표현만 있지. 요 표현까지만 건드려내면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딱 세 부분. 아니? 그렇다면 이 문제가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3번 문장의 amputation 함축이라고 했고 6번 문장의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그 자리가 paraphrasing이야. 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좀 헷갈리는 자리야. paraphrasing 빈칸이야. 알았습니까? 되니 나머지 건 별표는 없어서 얘는 별표는 안 친다. 자, 또 해보자. 자, 봅시다. 자, 우리 14강의 2번 문제예요. 얘는 내가 볼 때는 별표를 하나 쳐도 나쁘지 않아. 별표 하나 쳐봅시다. 얘는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얘는 소지를 정리해보자.
과학적 자 연구의 자 과학적 연구 과정이라고 쓰기 좋겠다. 과학적 연구 과정에 뭐가 들어가냐면 무질서야. 무질서라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과학적 연구 과정이 질서 있게 딱딱딱딱딱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면 자 얘는 과학적 과정이 무질서가 일어나면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 이거의 결론은 과학적 과정이 무질서, 질서가 없대. 그럼 우리가 뭐를 찾기가 어려워? 이게 어려워. 공로. 이 과학적 과정에 누가 많이 기여했는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와 보면 요 부분은 요 사람이 했으니까 얘한테 공로가 크고 요 사람은 얘가 했으니까 공로가 큰다. 근데 과학적 과정이 내려오다가 거꾸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각각의 과정에 누가 역할을 많이 했는지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뭘 정리하자면 공로와 그렇지? 공로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지? 시점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결정하기 어려움이야. 이게 글의 내용이야. 됐어 여기까지? 누가 어디까지 공로를 했는지 어디 시기에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알았어요? 시작할게. 자, 1번 문장이에요. 1번 문장을 쭉 한번 보자. 자, A detailed anthropological study. 상세한 인류학적 연구래. 일단 이게 주어네. 뭐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냐면 of daily scientific practice in the Salk Institute's laboratory in La Jolla, California. 여기까지네. 자, 일상의 과학의 실행이래. 어디에서? Salk Institute's laboratory in La Jolla, 캘리포니아에는 이 연구는 보여준다. 자, 얼마나 어려운지 it is assigned credit and data 한 편이나 정리해봐. 얼마나 how는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구조 빠지니까 it is 어려운지 it은 가주어네. 여기서 얘가 가주어가 되는 거고 여튼 assign이 진주어가 되는 거고 이 1번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얘와 얘 공로와 그 다음에 데이트 시기를 어떻게 배정하는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대. 됐어? 여기까지? 문제 없지? 넘어갑니다. 이제 1번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라고 했어. 자, Bruno Latour describe how scientists arrive at the 자, elucidation. 그래도 좋은 단어 나왔다. 요 단어네. 요거 요 단어 표시 한번 하자. elucidation. 규정이란 뜻이에요. 규명. 브루노는 설명한다. 어떻게 과학자가 TRF라는 규명을 했는지를. 괜히 호르몬이래. 어떤 호르몬이냐면 secreted라는 표현이니까 분비되는 거야. 브레인에 의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어떻게 규명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대요. 2번 문장이 1번의 예시야. 그치? 그럼 2번 문장의 예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 증명하기 위해서야? 아까 뭘 증명하라고 했어? 얼마나 공로와 시기를 배정하기가 어려운지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라고. 밑에 갈 거야. 그래서 3번. He say that 그는 말한다. 그의 관찰은 그를 어디로? conviction이라는 표현 확신으로 이끌었다. 대디의 확신이야. 무슨 대디의 확신이냐면 a body of practice widely regarded by outsiders as well organized야. 외부인들한테는 잘 조직됐다라고 여겨지는 관행들이 괜히 논리적이거나 일관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관행들이 사실 거기 선생님이 약간 푸른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놨지? 이게 중심 내용인 거야. 하이라이트 중심 내용 정리하자. 무질서한 관찰의 배열이었대. 과학자들이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무질서하게 배열된 거래. 병적자기까지 되냐? 외부에서 보기로는 질서 있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무질서한 과정이라고. 넘어갑니다.
자, 또 가면서 필요한 거 잡아보자. The final consensus formulation, 최종적인 합의 TRF에 나타났대 sometime between January 1968 and January 1970 이 사이에 일어났대 합의가.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half of the Nobel Prize 자, in medicine for 1977 for this discovery 이 발견에 대한 1977년에 의학 노벨 의학상의 반은 공개되었대. 누구와 누구의 사이에 사르크 그룹과 도나들 경쟁 그룹 뉴올린즈에 나머지 반은 로살랜드 옐로우라는 쪽으로 갔대. 기술 어떤 기술은 그녀가 개발했던 거 사용되었어 이러한 연구에. 여기까지 즉 하나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노벨상을 몇 명이 탔냐면 하프에서 2개 가져가고 또 하프에서 하나 가져간 거야. 이런 얘기까지. Each of these two competing group 이 두 경쟁 그룹의 각각은 강하게 느꼈대. 그들이 sole credit이야. 자, 단독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고. 자기네들이 우선이라고. 알겠어 여기까지? 그리고 that the other did not deserve even a share of award이야. 그러면 나머지 놈들은 그거 자, 그 상을 공유조차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대.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다? 여기네. 과학적 연구 과정은 무질서하다. 그래서 뭐가 찾기가 어렵다? 공로와 시점을 발견하기가 배정하기가 어렵다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그런 내용이 나온 거야. 그래서 넘어갑시다. 계속 갈 거야. 자, 10몇 강이냐면 4강에 3번을 가봅시다. 선생님이 하다가 요거는 이 부분만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건너뛰는 문제도 있을 거야. 괜히 전체 하지 말고 이거는 이 문장만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문장도 있을 거야. 괜히 자, 소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간단하게. 자, 3번 14강의 3번은 음악 지휘자의 존재가 드러나지 말아야 하는 미학적 이유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 그래서 음악 지휘자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미학적 이유에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음악 지휘자란 표현이 음악 지휘자가 드러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 글의 소재, 중심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한 요 내용의 결론이 나올 거 아니야? 결론은 있어. 왜 그러겠니? 청중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해. 감흥을 감상하기 위해서겠지, 그치? 그 내용일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되니?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드러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관중의 뭐에 몰입을 위해서네. 관중의 몰입을 위해서 드러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끝나. 되니? 얘가 됐어? 안 됐어? 얘는 별표도 아니고 되니? 여기까지?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끝나니까 선생님이 몇 번 문장만 해줄 거야. 됐어? 여기까지. 1번은 제끼고요. 2번 문장 제끼는데 2번 문장의 가물린이란 말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악 연주단이야. 걔네조차도 지휘자는 있었대. 알았어? 여기까지? 3번 문장 가자. 3번 문장을 보면 1번, 2번 문장은 옛날에도 지휘자는 있었대. 그러나 listening audience are rarely aware of any musical leadership이래. 그러다 듣는 관객은 괜히 거의 음악적 리더십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for good aesthetic reason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것에는 충분한 미학적 이유가 있다. 이제 4번 문장 하나만 더 해보자. 4번 문장 한번 봐볼게. They need not be aware to fulfill their experience야. 대체 그들이 가리키는 말은 listening audience야. 알았어? 자, 듣는 관객들은 알 필요가 없대. 그들의 경험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말로 되니? 자, be unnecessarily 자, conspicuous 동그라미 눈에 띄는 이란 단어야.
불필요하게 눈에 띄는 음악 지휘자의 존재가 대체 그것으로부터 뭘 만들어버려? 산만함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래. 됐습니까? 여기까지? 얘들아 다시 정리할게. 음악 지휘자 존재가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 미혹적 이유는 바로 관중의 몰입을 위해서야. 관중의 몰입을 방해하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지? 따라오지? 자, 그래서 얘는 되니? 얘는 3번 문장 동그라미, 4번 문장 동그라미. 됐어요? 요거 두 개만 신경 쓰면 내용은 별 문제는 없는데 그나마 혹시 선생님이 그래도 약간 아리까리한 게 6번 문장의 맨 끝에 are 동그라미 치고 대동사 조심해야 돼. 얘는 앞에 있는 뭐 대신 받았냐면 they probably are fixed on the conductor야. 요걸 대신 받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a가 들어가야 돼. 그거 조심하면 할게. 대동사 문제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문제는 변형 문제가 나오려면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 이 문제가 어법 문제 괜찮을 것 같아. 어법 추론 문제 괜찮을 것 같아. 내용으로는 나올 건 없을 것 같고 어법 추론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뒤에 넘어갑시다. 자, 15강입니다. 자, 이제 15강은 별표를 쳐야 돼. 요거는 15강의 3번이거든. 15강 문제 유일하게 한 문제 나왔어요. 됐니? 15강 유일한 문제 한 문제 나왔어. 자, 잠깐만. 자, 15강 3번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잘 봐봐. 자, 우리가 앞에 유형표는 선생님이 학교 수업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 들어가지 않는 변형문제를 집어넣는 거 알지? 근데 테스트는 안 집어넣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오늘 테스트 1을 보면 수업 진행한 6문제만 아마 변형문제가 들어가 있을 거야. 됐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해보고 싶다. 테스트 1, 2, 3를 얘기해. 카톡으로 보내줄 거야. 무슨 말이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니? 근데 왜 선생님 테스트는 안 하고 저거를 합니까? 유형편을 내가 볼 때 유형편이 가능성이 더 높아. 유형편이 훨씬 가능성이 더 높아.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형편에 뭐 조심하라고? 뭐 해야 된다라고? 게이트웨이는 웬만하면 다 하세요. 게이트웨이는 웬만하면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도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수업을 안 하더라도 게이트웨이는 다 하셔야 돼.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니네가 보는 게이트웨이는 작년 수능 문제야. 작년 수능 문제가 제일 어려웠거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작년 수능 문제를 내가 안 풀어본 사람은 선생님이랑 12월 동안 어쨌든 작년 수능 문제 다 풀어봤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만 작년 수능 문제를 안 풀어봤던 애들은 게이트웨이 해야 돼. 알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됐지? 이렇게 진행할게. 자, 15강까지야. 15강 3번 문제인데 15강에서 유일하게 한 문제를 뽑아냈더라고. 근데 나쁘지 않아. 이거 괜찮더라고. 그렇지? 또 마찬가지 소재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됐지? 자, 수학의 본질이라고 적자. 수학의 본질이에요. 이 글의 소재는 수학의 본질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수학의 본질인데 뭐냐면 수학의 본질은 개별 객체. 수학의 본질은 개별 객체가 아닌 집합적 특성. 자, 개별 객체가 아닌 집합 특성에 대한 추상화야. 추상화다. 됐니?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 수학은 봐봐. 수학의 본질은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공식은 하나의 문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공식을 만드는 게 수학 본질이야.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근데 또 있어.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수학의 본질의 공식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까지 뭐 해야 돼? 적용이 돼야 돼. 그래야지 보편적인 공식이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앞으로 새로운 문제가 나왔는데 그 공식이 적용이 안 돼. 그럼 그 공식은 잘못된 공식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됐냐 여기까지?
그래서 수학의 본질은 뭐다? 개별 객체가 아닌 개별 객체가 아닌데 개별 객체가 아닌 집합적 특성에 대한 추상성이래. 이해되냐 여기까지? 여기서 추상화라는 개념도 마찬가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는 것까지도 뭐에 안에 다뤄줄 수 있어야 된다. 알아서요. 넘어갑니다. 그럼 갑니다 이제. 얘는 내가 별빛이라고 그랬어. 알았지? 얘는 다 할 거야. 잘 따라와봐. 자, the standard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이래. 그러면 표준 학교의 수학의 커리큘럼은 강조하지 않는다. 충분히 수학은 all about attraction이야. 얘들아 동그라미 줘야지. attraction 동그라미 모두 추상화에 관련된 거다. 실제적인 건 아니잖아, 그렇지? 숫자 노름이니까. Mathematician study specific object. 수학자들은 자 특정한 객체를 연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들은 cluster them이야. them 동그라미 쳐보세요. them이 가리키는 말은 앞에는 object를 대신 받고 있어요. 자, 그 물체들, 객체들을 함께 모으는 걸 목표로 하고 그것들 또 마찬가지 them은 object예요. 그 객체들을 all at the same time이야. 뭐냐? 모두를 동시에 연구하는 걸 목표로 한대요. 현재 여기까지 넘어갈게. It saves his amount time and effort. 이것이 가리키는 말은 2번 문장이고 2번 문장이 어떤 부분이냐면 모아서 연구하는 거야. 이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준다. 왜냐하면 they must prove property only once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자 속성을 특성을 한 번만 증명하면 된다. 왜냐하면 전체 객체의 객체의 전부는 전부를 위해서야. 뭐 대신에 각각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대신에 이게 바로 공식이야. 이런 얘기까지 공식 만든다는 얘기야. 3번, 4번. Even more importantly, 좀 더 중요하게도 이것은 보장을 한대요. Every object within a class. 자, 뭐냐면 자, 집합 내에 있는 모든 객체가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Even the object have not been defined yet. 얘들아,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 강좌에 뭐냐면 여기 있어. 아까 어디였냐면 여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아직 정의가 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아직 현실에 정의되지 않은 문제들조차도 이 공식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이게 뭔 의미인지 알고 있어야 돼. 넘어갑시다. 5번. Often when mathematicians want to prove야. 수학자가 증명하기를 원한다라면 중요한 객체가 행동한다 특별한 방식으로 they prove instead 그들은 대신에 증명한다. 뭐를? 자, it belong a class에 어떤 집합에 속해 있다라고 이미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진. 된 얘기까지? 그러니까 그 객체를 따로따로 증명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걔를 증명이 된 공식에다 적용을 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야. 되니? 마무리 갈게. We reason similarly in everyday life. 우리는 비슷하게 매일의 일상에서 추론을 하는데 여기 봐봐. Since all fruit have seed야. 모든 과일은 씨앗을 가진다. 됐어 여기까지? 자, 그리고 사과는 씨앗이다. 사과는 과일이다. 그러므로 사과는 씨앗을 가져야만 한 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되니? 그래서 객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집합을 규정을 해서 그 집합의 객체를 투입을 시켜서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야. 아느니? 그래서 그렇다면 자,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 내용 자체는 별표라고 그랬어. 내용 자체는 제일 괜찮아. 자, 그렇다면 이 지문에서 변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전체 흐름의 내용은 나쁘지 않아. 그 말이 무슨 말? 주제, 제목, 요약문이야. 그거 전체 내용이잖아. 전체 내용을 만들어내기는 자, 그 형태가 괜찮다. 다시 한번 1차적으로는 주제, 제목, 요약문 완성처럼 전체 내용을 뽑아내는 문제는 나쁘지 않다 이거지. 그 다음에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선생님 볼 때는 대체 4번 문장이야. 4번 문장에 빈칸 추론을 한번 도전해 볼 만은 하다야. 대체 어디 자리? 아까 어디 자리라고 했어? 4번에 좀 헷갈린 자리. 요 자리라고 그랬지? 요 자리는
도전해 볼만 한 빈칸 자리란 얘기야. 되니? 되니? 얘기가 됐지?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주제 제목 요약문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뭐 개별 문장으로 따진다라면 4번 문장의 조자리가 나쁘지 않다야.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거의 끝났어. 뒷시간 쉬는 시간 좀 오래 줄 거야. 자, 갑니다. 자, 몇 번이냐면 이제 16강을 살펴봅시다. 16강을 볼게요. 자, 16강을 보는데 16강에 이게 몇 번이냐? 3번은 이건 나는 사실 안 나올 것 같거든?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내용만 살짝만 정리 한번 해보자. 16강의 3번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두 지역이 있는데 그 두 지역을 뭐냐면 아니다. 내용 정리하면서 가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얘 그냥 이렇게 적어. 영토 이거는 적어놓으면 이렇게 같겠다. 영토 분쟁이 나는 그래서 영토 분쟁이 나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이야. 이렇게요. 이 내용이죠. 영토 분쟁이 낳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 이름이 이 땅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 내용이 이 내용이야. 영토 분쟁이 낳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 내용입니다. 근데 얘는 내가 볼 때 안 나올 것 같아. 알겠어? 여기까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내용만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 근데 왜 영토 분쟁이 이렇게 만들었냐면 근데 여기서 내용에서 조금 밑에 어딘가가 조금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것만 살펴볼 거야. 빨리 읽어볼게. 벌타울은 이상한 장소다. 1899년 1월에 뭐냐면 대영 제국의 행정가는 국경을 뭐하냐면 확정짓기로 결정했대. 이집트와 수단 나라들 사이에서 병적지가 이집트와 수단 국경 문쟁이야. 콜로니얼 패션 식민지 시대 방식으로 그들은 결정했다. 편리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야. 무슨 선이면 22nd parallel of latitude야. 22도 위도선에다가 선을 그어버렸어. 무슨 말인지 대체 여기까지? 선생님 기억하는 이집트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여기 이집트라고 생각. 여기 이집트 맞아. 여기 이집트야. 알겠어? 여기까지? 22도를 잘라낸 거야 이렇게. 여기가 대체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단과 걸려있는 두 개의 지역이 이렇게 잘려버린 거라고.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런 상태에서 갑니다. Unsurprisingly 예상할 수 있듯이 this new international border 이러한 새로운 국제 어디냐면 국경선은 임의적으로 찢어내버렸대. 지역 부족과 공동체를 1902년에 그리고 1902년에 British do realigned to reflect tribal territory래. 부족의 영토에 영향을 끼치는 부족의 영토를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을 또 껐대. 여기가 대체 자 이제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intersecting lines 이 두 개의 교체하는 선의 결합은 야기에 때 만들어낸 거야. 두 개의 새로운 지역. 그게 바로 이제 두 개의 새로운 지역이 뭐냐면 the large inhabitable 뭐냐면 커다랗고 거주할 수 있는 해안 지역 뭐라고 불리우냐면 팔라브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거래. 그리고 빈 곳이래. 육지로 둘러싼 사막 지역 그게 월 타월이라는 배로 두 개가 나누어지게 됐대요.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to keep the desirable 거주할 수 있는 지역 이집트는 understandably claim 주장했대. original straight border of 1899 1899년에 22도 선에서 그었던 선을 주장하는 거야. 이집트는 뭘 빼앗기 위해 뭘 찾기 위하여 그 괜찮은 땅을 주장하기 위하여. 근데 반면에 수단은 같은 목적으로 두 번째 그었던 선 New 1902 라인을 주장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이제 선생님이 이 지문에서 그나마 하나 괜찮은 게 바로 뭐냐면 7번 문장이에요. 7번 문장 별표 그래도 하나만 치고 가자.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해봐 이제 the strange result야. 이상한 결과 이러한 오래 지속된 갈등의 이상한 결과 대비하였대.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두 나라는 주장하기를 거부하는데 벌타월이라는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걸 거부하는데 어떤 지역이냐면 roughly the size of London 런던 크기의 정도의 땅을
서로 안 가지려고. 그런데 서로 자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한 거래 좀 더 커다란 상을 포기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래. 얘들아 7번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뭐야? 내가 그 안 좋은 땅을 소유권을 주장하면 자동적으로 그 반대의 좋은 땅은 누구께 되는 거야? 남에게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땅을 여기 그때 선생님 지도를 봤더니 요 땅이에요. 요 땅. 여기가 좋은 땅이고 여기가 좋은 땅이고 여기 나쁜 땅이거든. 그러니까 수단과 이집트가 서로 이 땅을 안 가지겠대. 자기가 런던 크기의 땅을 나 안 가질 거냐. 왜냐면 이걸 가지는 순간에 뭘 버려야 돼? 이 땅을 버려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7번 문장의 그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그거는 그 자리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거야. 필요합니다. 넘어가자.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자 몇 번이냐면 몇 강이냐? 16강의 4번 문제예요. 요거는 별표를 그래도 하나 치고 가자. 16강의 4번은 별표를 하나 치고 갑시다. 자 16강의 4번은 별표를 치고 가고요. 그치? 자 얘는 소재는 뭐냐면 준거 집단. 준거 집단은 레퍼런스 그룹이라는 표현 생각하면 됩니다. 준거 집단이 자기 평가에 준거 집단이 자기 평가에 미치는 세 가지 효과 효과라고 정리합시다. 이게 이거의 소재예요. 준거 집단이 자기 평가에 미치는 세 가지 효과랍니다. 그럼 세 가지 효과를 위해서 찾아갈 거야 선생님이랑. 여기까지 됐지? 준거 집단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니네의 준거 집단은 학생으로서 베일러고야. 알겠어 여기까지? 그런 걸 준거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보자. 준거 집단은 위에 핵심. 자 한 문장 요약을 한번 읽어보자. 준거 집단은 규범의 공유, 타인과의 비교, 집단과의 연합이라는 기제를 통해 세 가지 나왔네. 그럼 쳐야지. 자 준거 집단은 규범의 공유, 타인과의 비교, 집단과의 연합이라는 기제를 통해 개인의 자기평가와 자존감을 복합적으로 형성한다. 왜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오늘 천천히 갈 거야. 여기 가야 돼. 이거는 해야 돼. 제대로 해야 된다. An in-group can become a reference group이래. 내 집단은 준거 집단이 될 수 있다. 동격 그룹이래. 어떤 그룹이냐면 준거의 틀로서 사용될 수 있대. 뭐 할 때? 자식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때야. 되니? 넘어갑시다. Members of volunteer organization, for example. 예를 들어 자원봉사 단체의 멤버들은 평가할지도 모른다. 그들 자신을 themselves 동그라미 제기대명사 제기용법이야. 얘는 생략이 불가능한 자리야. 되니? 그들 자신을 평가할지도 모른다. 그룹의 기준으로. 그리고 뭘 느끼냐면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그들의 기업, 공동체, 서비스 프로젝트에. 넘어가도 문제 없겠지? 갑니다. This positive self-evaluation이야. 이런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reflect the normative effect. 이 표현은 좋다. normative effect. 뭔 뜻? 규범 효과를 만들어낸다. 뭐의 규범 효과냐면 reference 그룹이니까 준거 집단의 규범 효과를 반영한다. 그 준거 집단은 뭐냐면 그 준거 집단의 멤버들은 그들 자신의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라는 것이야. 알았어요? 만일 other members of your reference group say your parents야. 만일 다른 멤버들이 너의 준거 집단에 가령 말하자면 너의 부모들과 같은 다른 멤버들이 높은 self-esteem 자존감을 가진다면 you too are likely to share that norm and have a high self-esteem. 같은 그 규범을 공유할 것 같고 높은 자존감을 가질 것 같대. 문제 없죠 여기까지? 5번입니다. 이제 5번에 별표 하나. 5번 문장 별표 하나. The normative effect의 규범 효과는
기본적으로 포함한다. limitating in verb 다음에 ing 나오는 건 이해해야 돼. 뭘 포함하냐면 자, 뭐 준거 집단을 모방하는 것을 포함한다야. 이해됐니? 자, however 그러나 reference groups can also have a comparison effect야. 준거 집단은 또한 뭘 가지냐면 비교 효과와 연합 효과를 가진다. 어디에? 자기 평가를 할 때. 그래서 얘들아 세 가지가 뭐였지? 규범을 공유한다. 맞아 아니야? 규범 공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 비교. 타인과의 비교 효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집단과의 연합 효과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준거 집단 안에서 자기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여기까지 됐지? 내용 이해해야 돼. 마무리. If most of your classmates, 너의 학급 친구의 대부분이 아카데믹 어치브먼트니까 학문적인 성취가 뛰어나요. 공부를 되게 잘해요. You are likely to compare yourself with them. 그들과 너 자신을 비교할 거래. 알았어요?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you may have negative self-evaluation. 너는 가질 거래,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가질 거래 느끼면서 너의 학문적인 성과가 up to, 자, up to far, 빨리 동그라미 쳐야지. up to far라는 표현 기억해야지. 자, up to far는 뭐냐면 자, 보통 수준이 되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표준 아래라고 생각, 평균 아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마무리. Being associated with the brilliant group이래. 그러면 자, 뛰어난 집단과의 연합을 하면서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든데 basking in reflected glory라는 표현이 나왔지? 반사된 영광을 누리면서야.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준거 집단이 자기 평가에 미치는 세 가지 효과. 1번 아까 뭐라고 그랬지? 1번, 2번, 3번이라고 그랬지? 됐니? 뭐였었어 1번이? 자, 규범 준수. 됐니? 여기까지 규범을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과의 비교를 하고요. 집단과의 연합을 해서 자기 평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따라오지? 자,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자, 일단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지문에서 문제를 뽑아낼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가 보여. 알겠어? 여기까지? 요거는 먼저 5번 문장이야. 5번 문장은 뭐라고 적냐면 자, 5번 문장은 얘는 바로 뭐라고 적냐면 빈칸 주는 자리야. 빈칸 좋아. 5번 문장. 5번 문장에 빈칸 만들어내고 사실은 실질적인 이 자리지. 9번 문장에 이거 있잖아. 이거 basking in reflected glory란 말이지. 반사된 영광을 어떻게 한다? 반사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표현은 함축음이야. 기억해야지. 알았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6강 마무리 끝내고 자, 뒤에 뭐냐면 테스트로 넘어가자. 16강 마무리 하나 끝나. 자, 16강에 이제 몇 번이냐면 5번이에요. 5번. 자, 5번 문제를 또 한번 가보자. 자, 또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글의 소재도 마찬가지 하나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뭘 적을 거냐면 이렇게 적어볼게. 음악에 자, 여기 proximity인데 음악의 근접성 원리라고 적자. 음악의 근접성 원리예요. 되니? 얘 소재는 뭐라고? 음악의 근접성이야. 그것만 잡으면 될 거야. 근데 얘는 사실은 별표는 안 칠 거야. 알겠어요? 앞에 4번 문제가 더 나아. 자, 음악의 근접성은 높이, 시간, 공간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으로 음들의 집단화하여 멜로디나 다성음악과 같은 독립적인 음악 흐름을 인식하게 한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자. In music, proximity. 음악에서 근접성은 may refer to element being close together in pitch, time, and or space야. 그럼 뭐냐면
음악에서 근접성은 의미할지도 모른다. 일컬을지도 모른다. 뭐냐? 요소. 되니? being close together. 가까이 있게 된다. 어디에서? 피치. 뭐냐? 높이나 시간이나 공간에서. 현재까지 그게 음악의 근접성의 정의야. 1번 문장은 음악 근접성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내용이야. 2번 예를 들어 notes that are similar in pitch. 높이가 비슷한 음들은 함께 모인다. 맞지? 자, notes are also grouped together. 음들은 함께 어떻게 묶인다. 만일 그것들이 뭐냐? 시간상 함께 연주되거나 또는 만일 그것들이 같은 악기로부터 오거나 커다란 뮤지컬 그룹의 부분에서 올 때고요. 여기까지 음악은 근접성이 있다. 시간, 높이, 공간에서 to get a sense of the idea of proximity. 근접성의 sense of idea니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됐니? 넘어갈게. Typically right hand play notes야. 오른손은 뭐를 연주하냐면 음을 연주하는데 왼손보다 높이에서 높은 음을 피아노 칠주하는 사람 알지? 왜냐면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앉아있을 때 오른쪽으로 음이 높아지잖아. 얘는 낮아지고 마찬가지 이렇게 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오른손이 왼손보다 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어. 이해된 얘기까지? 그렇다면 위에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그랬어? 근접성은 자 여기 보면 높이가 같은 것끼리 모인다 그랬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 근접성은 왼쪽에 손으로 치는 그 음들은 같이 모여 있을 거고 오른손으로 치는 음들은 같이 모여 있겠지. 그게 근접성이야. 높이의 근접성. 알겠어? 넘어갈게. 그 다음에 also most often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오른손이다. 멜로디를 연주하는 거. 반면에 왼손은 뭐냐면 베이스라인이라는 표현이 낮은 음역이나 반주를 연주한다. 화음을 연주한다고 그랬지? 뭐만 됐으니까 코드를 연주하는 거지? 됐지? 그 다음 갑니다. Even though all of the notes are played in a close spatial proximity야. 이것도 네모 하나 쳐 빨리. 공간적인 근접성 spatial proximity. 가까운 공간적 근접성 안에서만 거의 연주가 된대. 그리고 대략적으로 같은 시간에 우리가 그 음을 오른손으로부터 대체 드는 거야. 자, 오른손으로부터 오는 음이 뭐하냐면 멜로디로 나타나면서 왜냐하면 그것들은 함께 그룹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어디에? 피치, 높이의 기준으로.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이해해야 돼. 지금 우리는 세 가지를 이해해야 돼. 자, 피치가 모여있는 건 이해됐어. 물리적인 거니까. 맞아, 아니야? 시간의 근접성도 이해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멜로디나 화음이 이루어지려면 음이 같은 것끼리 모여야지만 그게 들리거든. 한 시간 안에. 뭐만 됐어,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에 공간이야, 공간. 이건 보자. 공간적 근접성은 7번 문장이었어. 가까운 공간적 근접성이 연주돼야지만 음악이 연결된다라고. 멀리 있는 음과 가까이 있는 음과는 관련된 게 없을 수가 있으니까. 뭔 말인지 됐죠? 여기까지? 마무리 갈게. 오케이, 8번. 마찬가지로 In some of Bach's famous solo music for violin인데 바흐의 유명한 바이올린 독주곡들에서도 바이올리니스트는 essentially create a stream of music이래. 두 개의 음악 흐름을 만들어낸다. 동시에 연주하면서 높고 낮은 음을 동시에 연주함으로써야. 이해된 얘기까지 마무리 갈게. 시각적으로 우리는 높은 음을 어떻게 함께 묶고요. 낮은 음을 함께 묶기 때문에 그래서 묶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다성음악 음이 높낮이가 다른 음악이라고 듣고 또는 두 개의 음악 선율로 듣게 되는데 뭔 말이 됐어 여기까지? 얘들아 만약에 가까운 음끼리 묶여지지 않는다라면 다성음악이 나올 수가 없어. 맞아 아니야? 낮은 음 높은 음을 따로따로 우리가 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음악은 선율이 두 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만약에 구별을 못하면 이 음악에는 선율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다 짬뽕돼서 선생님 한 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가까운 음끼리 모여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악에서는 여러 가지 선율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야.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안 그러면 다 짬뽕되잖아. 다 섞여버리니까.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마무리하자. 자 5번 문제 풀어보니까 내가 볼 때 이것도 별표 치면 알 것 같아. 대체 나올만 할 것 같아. 별표 하나 칩시다. 5번 문제 별표 치고요. 이거 쉴 거야. 별표 치고 마무리할게. 자, 몇 번 문장이냐면, 몇 번 문장이냐면 9번 문장에 별표 하나 치고요. 어쨌든 9번 문장에서 내용은 나올 만한 자리야. 알겠습니까? 9번 문장이 뭐라고 적냐면 빈칸 주로 문제, 빈칸이나 아니면 함축 이런 문제가 바뀔 자리가 9번 문장이다라고 적어 봅시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유형이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다양한 유형으로 변형 문제를 얘기를 선생님이 못하겠어. 왜냐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봤자 나머지 다 빈칸이나 그런 것들만 나와버리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 자리만 잡아가자. 자 40분까지 쉬고 테스트 1의 6문제 하면 오늘 수업 끝나 이제 마무리하면 된다. 테스트 1의 6문제만